요 징크스 이번에 우리나라가 깨보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월드컵을 총 21번 했고 통틀어서 79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승을 경험한 국가는 단 8개입니다. 얘네만 계속 돌려먹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 국가들은 우승을 못한 국가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당연히 축구를 잘하겠죠?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축구 강국이 됐을까? 그리고 왜 계속 잘하는 걸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월드컵에서는 어떻게 경기했길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오늘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았어, 그래! 자,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국가가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이렇게 8개예요. 네덜란드는 준우승만 3번 했어. 자, 이 나라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축구 강국인데 애초에 어떻게 축구 강국이 됐을까요? 유전자? 자, 옛날에 마라도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요즘에 중국이 축구에 투자를 엄청 하는데 어떻게 중국이 축구 좀 잘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라도나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안 돼요. 왜요? 이러니까 몰라요. 그냥 안 돼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요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축구 잘하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궁을 또 잘하잖아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딴 김순영 선수도 양궁 잘하려면 유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라도나나 김순영 선수는 유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다니엘 코일이라는 작가가 쓴 더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코일은 특정 민족이 특정 재능을 타고난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민족이나 다 능력은 비슷한데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교육을 잘해가지고 개발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코일은 특정 국가가 어떤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점화와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점화가 뭐죠? 영어로는 이그니션, 불이 막 붙는 겁니다. 불이 막 붙는다는 게 뭔 얘기일까? 그거는 이어질 주제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축구가 넘버원 스포츠. 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축구가 그 나라의 넘버원 스포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인기가 제일 많은 거지. 자, 그렇다면 축구가 왜 그 나라들에서 넘버원 스포츠가 된 걸까요? 각 국가의 축구 전파 역사를 파고들면 너무 깊어지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아까 그 코일 아저씨가 말한 점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점화가 뭐라고요? 불 붙는 거. 그 나라의 축구 인기가 막 많아지게 된 계기, 어떤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월드컵 우승이죠.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했어. 그때는 축구하는 국가들이 많이 없으니까 경쟁도 별로 안 심했겠죠. 그리고 축구 자체의 발전이 많이 안 됐을 때니까 조금 고만고만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쩌다가 우승을 했어. 자, 그리고 월드컵을 우승했다는 소식이 국민들한테 쫙 퍼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월드컵? 그 뭐야? 축구 우승했대? 세계에서? 대박!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코일 아저씨가 말한 점화인 거죠. 자, 축구 인기가 많아진다? 그러면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축구에 투입합니다.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니까 표를 얻으려면 축구장을 많이 지어줘야 돼. 자,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축구 기반 시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축구에 참여하겠죠.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나중에 또 스타가 되겠죠. 네이마르처럼.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또 네이마르 보고 영감을 받겠죠.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축구를 하려고 하겠죠. 인재풀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축구에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됐으니까 지도자들 수준도 높겠죠. 지도자들 수준이 높으면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게끔 할 거고, 지도자 수준이 높다는 건 선수들 수준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상향 평준화가 되죠. 이 상향 평준화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잉글랜드의 각기 다른 종목의 최고의 선수들 7명이 같은 길거리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충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면서 엄청 잘해진 거지. 뭐 종목은 다르지만. 자, 재밌는 게 뉴질랜드가 럭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당연히 거기서는 럭비가 넘버원 스포츠입니다. 럭비 인기가 많으니까 스폰서십 금액도 크고 뉴스에는 맨날 럭비 뉴스, 그리고 럭비 선수들이 최고의 스타겠죠. 그러면 어린애들이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뉴질랜드가 호주, 영국, 프랑스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럭비를 더 잘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축구 강국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인구보다는 그 나라에서 축구 인기가 얼마나 크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인구가 적어도 축구 잘하는 나라 많거든요. 네덜란드 인구 17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약 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모드리치 나오잖아. 월드컵 준우승 하잖아요. 유럽 국가의 강세. 자, 98년 월드컵 이후 6번의 월드컵에서 유럽 팀들이 무려 5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이랑 2018년에는 4강에 오른 팀들이 모두 유럽 팀이었어요. 유럽 팀들이 월드컵에서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그를 보유하고 있죠. 이 리그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돈이 많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몰리죠. 그리고 또 최고의 감독들도 몰리죠. 그러면 전
전술적인 발전도 가장 빠르겠죠. 이미 유럽 5대 리그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축구 발전 속도도 제일 빠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유럽에서 안 뛰고 배겨요? 참고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뛰었던 모든 선수들 중에 74%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었대요. 과반수 넘은 거지. 자, 그러면 좋은 리그를 가진 거랑 그 나라가 월드컵에서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홈그로운 제도. 그 국가 리그에 속한 클럽팀이 자국에서 잘한 선수들을 최소 몇 명 보유하게끔 하는 제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없으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 애기들 자리 다 뺐죠. 자국 유스 선수들의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을 탁 해주면서 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실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번 월드컵 잉글랜드의 최종 명단을 보면 벨링엄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입니다. 이게 홈그로운 제도의 효과죠. 자, 그리고 유럽이 우승국을 많이 배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리그를 가진 국가들의 대표팀에는 자국 리그 탑팀에서 같이 뛰거나 자주 상대하거나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독일에는 미넨 플러스 도르트문트,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플러스 레알 마드리드. 이러다 보니까 대표팀에서 뛸 때 어때요? 잘 맞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까지 월드컵 우승한 국가들이 왜 축구를 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최근 6번의 월드컵에서 우승한 국가들, 그 나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승을 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 월드컵 우승의 비결, 우승 공식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별리그에서는 그닥. 자, 물론 98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 02 월드컵 우승국인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번의 월드컵에서 우승국이 조별리그 3승을 한 적이 없었어요. 조별리그에서는 조금씩 다 고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월드컵 스페인 개막전에서 스위스한테 졌잖아요. 그 경기 라이브로 봤는데 완전 충격패였지. 그리고 2018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 조별리그에서 승점 7점을 따긴 했지만 그 3경기 각각의 골 기대값이 0.6골, 1.9골, 0.3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골 넣을만 했다. 그런 경기도 별로 없었다는 거야.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우승했네? 생각해보면 유로 2016 우승했던 포르투갈도 조별리그 3무였어. 그래서 조 3위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요때 본선 참가국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조 3위한 국가들 중에 4팀이 16강에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16강에 극적으로 합류했다고. 근데 우승했네?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조금 고전하더라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도 일단 경우의 수 따지더라도 16강 진출만 하자고요? 그러면 또 몰라. 토너먼트에서의 클린시트. 자, 우승팀들 특히 조별리그에서는 조금 못하더라도 16강 이후 토너먼트에서는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우승한 6개국이 토너먼트 경기를 24번 치렀는데 이 중에서 우승국이 무실점한 게 총 17번이었어요. 엄청난 거지. 물론 토너먼트라는 게 지면 바로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부터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수비가 좋아야 우승할 수 있다. 이런 격언을 입증하는 통계이기도 하겠죠. 폼보다는 클래스. 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감독들은 선수들의 최근의 폼보다 그 선수의 원래 클래스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의 호나우두, 월드컵 전에 3시즌간 엄청 못했어요. 부상 때문에 3시즌 통틀어서 총 10골 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감독이 믿어줬죠. 그래서 월드컵에서 8골 득점왕 먹었죠. 자, 그리고 2006년 월드컵의 토티, 당시 토티는 월드컵 4개월 전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어요. 상대 선수한테 태클 당해가지고 왼쪽 비골, 정강이뼈 골절되고 발목 인대도 다쳤었죠. 그래서 수술하고 회복하느라고 경기를 많이 못 뛰었죠. 당연히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었지만 리피 감독은 토티를 월드컵에 출전시켰죠. 클래스 있으니까. 그리고 토티가 잘했죠. 월드컵 우승했죠. 자, 그리고 2010년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당시 핵심 선수였던 이니에스타가 부상을 당했지만 델보스케 감독은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 넣었잖아. 근데 당시 이니에스타는 안 쓸 수가 없었지. 자, 그리고 2014 월드컵 독일의 슈바인스타이거, 2018 월드컵 프랑스의 포그바, 두 선수 모두 당시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그닥이었는데 대표팀에서 계속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개잘했어. 대표팀도 어찌됐든 하나의 팀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맞춰온 케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 자, 많은 월드컵 우승국들이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를 거쳐서 우승을 했습니다. 98년 월드컵 프랑스 그리고 2006년 월드컵 이탈리아는 연장전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승부차기를 해서 이겼죠. 또 2010년 월드컵의 스페인, 14년 월드컵의 독일은 결승전에서 연장전을 펼쳤고요. 그리고 월드컵은 아니지만 지난 유로 2020 우승팀인 이탈리아도 중결승, 결승 다 승부차기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나가는 팀들은 승부차기 연습 개해야겠죠? 이제 승부차기는 운이 아닙니다. 요즘에 골키퍼들 상대팀 키커 어느 쪽으로 찰지 분석해가지고 막 스타킹에 종이 넣어놓고 저 왼쪽으로 많이 차는구나. 오케이. 자, 참고로 노르웨이의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승부차기와 관련
관련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의 승부차기 결과를 보면 그 다음에 승부차기를 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지난 대회 승부차기에서 승리했던 팀의 골 성공률은 85%, 패배했었던 팀의 골 성공률은 66%, 아예 승부차기를 하지 않았던 팀의 골 성공률은 76%.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저번에 승부차기 이겼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죠. 또 이길 수 있어. 근데 저번에 우리 승부차기 졌는데 그러면 트라우마. 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페널티킥 성공률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월드컵 우승과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우승팀들은 자국민이 감독을 했을 때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요 징크스 이번에 우리나라가 깨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월드컵 우승을 몇몇 국가만 독점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우승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우승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우승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